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 대머리를 가지고 이 대머리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샷에서 제가 맡았던 일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남의 대머리를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은 어떤 대머리는 자세하게 그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대머리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세하게는 들어가 있지 않죠. 하지만 이제 실제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면접관들이 다 물어보죠. 여기서 어떤 일을 했고 이 셋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100% 물어보죠.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한번 대머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타이틀은 원래 타이틀이 아니죠. 제 영화 만드는 남자가 그냥 유튜브 채널명인 거지. 예, 좀 바꾸긴 했는데, 예, 원래는 이쪽 좌측 하단부에 제가 했던 태스크, 그리고 이게 셋업을 내가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셋업을 받아서 내가 샷에 맞춰서 작업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놨는데, 어차피 지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뺐습니다. 깔끔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좀 더 짧은데 1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뺐던 샷들을 몇 개 좀 추가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2020년 매년 업데이트를 하긴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메오의 이 대머리 링크는 살아있고, 거기 보면 이제 비디오만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 부분만 계속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뒤늦게 그걸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링크는 살려두고 비디오만 계속 교체를 합니다. 제목하고 비디오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초반에 가장 임팩트 있는 샷들을 좀 집어넣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마지막에 또 좀 임팩트가 있는 샷을 좀 집어넣어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겠죠. 그 HR이나 면접관이 아니고서는. 근데 저도 보통 그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임팩트 있는 샷을 좀 집어넣고,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 샷들이라도 좀 나눠서 배치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젝트 샷들이 계속 쭉 나오면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샷이 마지막이긴 한데 이게 좀 길어서 약간 좀 편집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약간 넣은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마지막에 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하고 저 섬광 부분하고 좀 딱 맞아 떨어 들어가서 넣었던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샷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첫 번째 샷은 NPC에서 작업했던 언더워터라는 영화인데, 전 사실 이 샷, 지금 이 스모크 실트가 확 퍼져나가는 이 샷이 마음에 들어서 이 샷을 가장 처음에 넣고 싶었는데,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이 첫 번째 이 샷하고 연결이 돼서 어차피 이 샷에도 제가 했던 태스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긴 했는데, 제가 이 샷에서 맡았던 일은 지금 이게 이 심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컴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했던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했던 일은 이 마린 스노우라고 그래서 이 언더워터라는 영화에는 샷 전체에 이 마린 스노우라는 그 부유물들이 계속 떠다니거든요. 이 언더워터라는 영화는 VFX 샷이 어마어마했죠. 거의 모든 샷에 이 마린 스노우 부유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설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설비에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기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쇼크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러면서 이 마린 스노우들이 바깥으로 다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샷인데, 제가 했던 태스크는 그 중에 이제 마린 스노우 튕겨나가는 이 인터랙션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약간 큰 부유물들은 이건 다 잠수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터지거든요. 개의 이게 아마 살점일 겁니다. 살점들. 다음에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이 실트가 전체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쇼크웨이브가 이렇게 붕 퍼져나가면 여기는 이렇게 또 퍼져나가고, 이게 약간 3차원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샷에서 제가 했던 거는 이 스모크 있죠? 여기 스모크 퍼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도 스모크들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장비가, 큰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뿌려져 있던 그 스모크들도 다 퍼져나가고, 여기에서도 퍼져나가고, 여기도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도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 샷은 사실 먼저 진행을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고, 제가 이제 그 샷을 받아서, 그래서 셋업이 거의 다 돼 있었죠. 여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쪽 부분이 셋업이 다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셋업을 수정을 해서 나머지 파트들, 이런데 그리고 뭐 여기 이런데, 여기저기 이런데서 실트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후디니로 작업한 거고, 여기에도 원래 마린 스노우가 보이지 않지만 마린 스노우도 똑같이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을 해요. 쇼크 웨이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쇼크 웨이브를 그 레이아웃 파트에서 알렌빅 파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쇼크 웨이브 지오메트리에다가 스캐터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스피어에 이렇게 스캐터 포인트들이 막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설비를 좀 이렇게 가다듬어. 이렇게 너무 가느다란 파이프 같은 것들은 다 빼고 굵직굵직한 면들만 놔두고 거기 표면에다가도 이제 스캐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뿌려져 있던 이 파티클들이 이 스피어의 포인트들의 위치 값을 받아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받아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트리거가 작동을 해서 이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 숲이 약간 실트가 퍼질 때 그 폭발을 할 때 막 뽕뽕뽕뽕 이렇게 차례차례 터지는 효과 있죠. 약간 그런 걸 요구해서 여기서도 파티클들이 이렇게 스피어가 올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위로 움직이는 거죠. 벨로시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스피어 자체의 벨로시티도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다 퍼지는 거죠. 그 파티클 소스를 가지고 이제 이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스모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스모크 만드는 것보다 이 파티클들이 어떻게 스피어에 따라 트리거가 되는지 그걸 셋업하는 게 여기서는 좀 중요했던 샷이었죠.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2017년 하반기부터 작업했던가 2018년 초까지 했던 작업이어서 살짝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큰 중장비가 위치가 막 계속 바뀌었죠. 여기로도 바뀌었다가 여기로도 바뀌었다가 뭐 쇼크 웨이브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다가 안 움직이기도 했다가,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여기를 계속 수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이 복도가 무너지는 장면, 이 세 개를 연달아 붙이니까 좀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나온 이 장면을 중간에 편집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총 3번이 나오거든요. 이 복도가 무너지는 장면이. 그래서 각각 했던 일이 좀 달라요. 첫 번째 복도가 무너지는 장면에서는 이게 복도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쪽 이 사람들이 달려오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여기서,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실링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이 여기도 무너져서 떨어뜨리고 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실링 떨어진 부분, 이 디스트럭션을 제가 했습니다. 이 샷에서는 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네, 이 두 번째 복도 무너지는 샷에서는 여기 지금 이것도 컴프 여기 스모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뒤가 잘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했던 일은 여기 사람들 지나간 이후에
이 뒷부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여기서 보이시나요? 천장 무너져 내리는 부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헤비 더스트가 푹 떨어지면서 여기를 다 채우는 데스크였는데, 이것도 뭐 거의 앞에도 무너지고 막 사방간대가 무너지니까 이것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벽면도 무너지고. 이게 다 맡았던 역할들이 다 달랐습니다. 전 뒤에 하고, 어떤 애는 옆에 하고, 뭐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떤 애는 여기 실링 또 무너지죠. 어떤 애는 이것도 따로 하고. 제가 무너뜨렸던 실링은 여기 그대로 있죠. 예. 여기 그대로 있죠, 아직.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복도샷에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보시면 얘가 여기까지 오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도 또 그라운드 크랙이 딱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따다다다. 네, 이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뒤에 무너지고, 뭐 옆에도 박살 나고, 뭐 연기 나오고 해서 여기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세 파트의 디스트럭션에서, 여기에서는 저는 마야를 사용했습니다. 마야에 칼리라는 그 MPC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디스트럭션 인하우스 툴이 있거든요. MPC에서만 사용하는,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칼리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칼리는 MPC에서 만든 인하우스 툴인데, 이 디스트럭션에 특화되어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되게 이 부서지는 모습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후디니는 어떤 절차 자체가 미리 다 프랙처를 하잖아요. 프리프랙처를 해서 건물 같은 것들을 다 부셔서 쉐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부서질 건지를 이제 제가 나중에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칼리는 약간 다르게, 이 자기가 부시려고 하는 지오메트리를 텟 메쉬라는 새로운 메쉬로 만들어요. 얘는 그 테트라히드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나 모르겠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정사면체인가요 이게? 정사면체로 그 구성이 된 새로운 메쉬를 만들어요. 텟 메쉬라는. 그래서 얘를 부서뜨리는 거죠. 얘를 부서뜨리면 얘는 똑같이 뭐 컨스트레인이나 뭐 어떤 부분 안 부서지게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따로 정할 수는 있지만, 얘 자체가 이렇게 부서져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죠. 얘가 이제 막 디테일을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점점 작아져서 건물이 부서져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 무너질 때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 기둥이 부서진다고 할 때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하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 여기가 그냥 봐도 좀 상당히 있게.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 지오메트리를 이 부서진 모양에 맞게 이제 나중에 실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다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부셔요. 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부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그런 형태여서, 약간 부서진 형태가 되게 좀 멋있습니다. 예쁘게. 저는 MPC 아카데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은 이 칼리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의무적으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졸업작품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졸업작품 좀 괜찮다 싶으면 현업에 배치를 받았을 때, 비록 주니어긴 하지만은 이 디스트럭션 샷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운이 좋게도 대물일이 좀 잘 나왔어서, 이 언더워터라는 영화가 두 번째 영화긴 했지만은 거의 이 일 시작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지난 때였었는데도 이 디스트럭션 샷을 몇 개 받았죠. 뒷부분에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좀 나오는데, MPC 아카데미가 지금은 MPC 상황이 안 좋아서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주니어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MPC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겠죠. 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 샷은 이 샷인데, 이 샷은 그냥 제 개인 작업이어서 뭐 특별히 어디 영화에 들어갔던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맥스로 만들었습니다. 맥스하고 TP하고, 얘는 퓨음으로 만들었고, 렌더는 V-Ray를 했고. 이 작업을 한 이유는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맥스를 사용하는 회사에 좀 취업을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봤던, 즉 스캔라인에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이 라이팅이나 이런 게 약간 좀 허접하죠. CGT가 너무 많이 나죠.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 폭발하는 거, 이런 거, 이 스모크나 이런 것들은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뭉게뭉게 퍼지는 것들, 뭐 디스페이션 이런 것들 다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 이 CGT가 많이 나와요. 이 라이팅하고 컴프가 좀 엉망이어가지고.
아무튼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 계속 있겠죠. 예. 뭐 추가적으로 맥스, TP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아주 짧게만 공부를 해봤지만 TP도 괜찮더라고요. TP도 후디니처럼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TP도. 그리고 피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 예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걸 해보면서도 아주 TP하고 피움을 써봤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때가. 다음 프로젝트는 그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졌던 레이징 듀온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였는데, 제가 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있었던 모든 에펙스 다 제가 하긴 했는데, 주로 이제 트리 시뮬레이션, 그리고 잎들 날아다니는 그 볼텍스 디브리라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여기서 큰 나무들 무너졌을 때 얘를 히어로 트리, 너무 눈에 띄니까 이런 애들을 히어로라고 그러죠. 히어로 트리. 그리고 이 물은 얘는 에펙스가 아니었습니다. 얘는 프랙티컬 엘리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물 튀는 것들을 얘네들이 그 회사에서 다들 가지고 있죠. 그 그린 스크린에서 찍거나 해가지고 걔네들을 얹은 거라서 얘는 에펙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무너질 때 이 뿌리하고 여기까지는 실사고, 이 잎들, 무너지는 잎들이 다 FX입니다. 이 큰 나무 있죠, 이게 다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뒷부분에도 레이징 듀온이 되게 많은데, 운이 좋게도 이 레이징 듀온 때에는 슈퍼바이저하고 저만 이 샷에 배정이 돼 있어서 슈퍼바이저가 이 트리 시뮬레이션 하는 셋업을 했고, 저는 이제 여기 나뭇잎들 날아다니는 이 볼텍스 디브리 얘를 셋업을 한 거죠. 처음에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 둘이서 그냥 이걸 다 했는데, 이제 슈퍼바이저도 셋업만 하고 저한테 셋업을 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샷들을 다 제가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샷이 꽤 많았고, 이거 컴프도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뒷부분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 볼텍스 나뭇잎 데브리만 있고, 이 히어로 트리는 이 나뭇잎 없이 이 나무 줄기하고 이 가지만 애니메이션 애가 이 캐시를 주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이 벨럼을 이용해서 이 나뭇잎들하고 잔가지들을 거기에 연결을 한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벨럼으로 돌려서 이렇게 약간 좀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예. 얘도 마찬가지고. 이 트리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이 지형, 실제 여기 촬영을 했던 지형 데이터가 다 있었고, 이런 지형들 있죠. 그리고 셋드레스, 저희 회사에 셋드레스 팀이라는 게 있어서, 이 셋드레스는 약간 레이아웃하고 뭐가 합쳐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레이아웃에 가까운데, 레이아웃하고 인바이러먼트가 합쳐졌다고 해야 되겠네요. 어떤 곳에 어떤 나무가 배치가 될지를 그 친구가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앞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엄청나게 큰 지형에 뭐 이렇게 가운데 호수가 있으면은 진짜 빽빽빽하게 모든 나무들이 여기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작은 나무들이 앞에 있으면 뒷부분에는 큰 나무들이 있고 해서 이 전체적인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은, 이제 저희는 샷별로 이제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샷에 맞춰서 이 프로스트럼에 맞게 다 잘라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무 배치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나무들은 스피드 트리라는 또 툴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스피드 트리로 만들어진 나무들은 모두 이렇게 와이어하고 나뭇잎들이 포인트로 따로따로 다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뽑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후디니에서 작업을 해요. 이 어떤 그 볼텍스 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방금 이런 이 샷에서 막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즈드 된 볼텍스 폴스를 만들어서 이 와이어 시뮬레이션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나면은 이 잎들이 여기 다 배치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 잎들 또한 여기 원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포인트 디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잎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가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잎들도 나중에 여기 이제 인스턴싱을 시켜주는 거죠. 이 위치를 받아서. 그리고 얘 자체도 살짝 움직이게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알렌빅으로 만들어서 이제 라이팅에서 라이트를 때리고 얘를 이제 컴프를 한 건데, 전체적인 순서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셋업했던 이런 볼텍스 데브리 같은 샷은, 네, 여기 보시면 이 보트 에셋도 다 받아왔거든요. 보트 에셋의 그
센트로이드를 받아서 얘를 기준으로 파티클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됐죠. 회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옆쪽에서 보면은 이제 볼텍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뭐 다시 떨어지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 파티클도 오리엔테이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안에서도 막 도는 거죠. 실제로 나뭇잎이 그 바람에 막 날리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해서 이 샷마다 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이 호수에 이 나뭇잎들을 뿌려서 걔를 이제 후디니 오션을 이용해서 이 웨이브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었고요. 마지막 히어로 트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나무 가지하고 큰 줄기하고 이 가지만 여기까지 정도만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하고 저희한테 이걸 넘겨주면 트리 시뮬레이션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머지 잔가지들하고 잎들은 다 저희가 포인트로 가지고 있다가 이 전체적인 큰 나무의 움직임을 얘네가 따라가되 벨럼에 넣어서 뭔가 탄성 있게 좀 작업을 한 거죠. 이건 그냥 트리 시뮬레이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벨럼을 이용해서 특히 이런 잔가지들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좀 렌더링이 가지가 너무 얇아서 잘 안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작업들은 다 벨럼으로 했습니다. 다음 샷은 이것도 이제 언더워터에서 진행된, 이게 아까 그 거의 첫 번째 샷에서 그 스모크가 퍼져나갈 때 밑에 있었던 그 설비거든요. 얘가 이제 심해로 더 내려갈 때 쓰는 그 장비인데,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여기서도 잘 보이진 않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약간 좀 인코딩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인코딩을 좀 화질이 좀 구린 걸로 했는지 잘 안 보이네요. 거의 여기 보면은 그 버블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설비가 엄청나게 커서 이 바닷속 안에도 여기에도 엄청나게 큰 설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설비가 있어서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설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어떤 그 공간들이 있겠죠. 캐비티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거품들이 생기면 얘네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위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담당했던 것들은 이 거품이 올라오는 그 에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약간 구름 모양이 되되 얘네들이 이제 다 거품인 거죠. 그런 이 에셋을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캐시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설비가 쭉 내려갈 때 반대로 이 거품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나와서 좀 리얼한 그 샷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셋을 셋업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거품이 실제로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마야의 엠파티클을 이용해서 파티클이 움직이는 쉐입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이 물방울이 어떻게 이렇게, 물방울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물방울들이 가만히 형태 쭉 가는 게 아니고 지그지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그 애니메이션을 여기 이제 인스턴싱을 시켜서 얘네들 각각의 파티클들이 다 물방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작업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원래 그 첫 번째 폭발하기 직전 장면이거든요. 얘가 이제 안타깝게도 폭발해서 죽는 역할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잠수복 여기저기에서 물방울이 올라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여기서 했던 태스크는 뭐 예상했듯이 물방울인데, 이것도 마야의 엠파티클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셋업이 돼 있었죠. 예. 셋업이 돼 있어서 제가 했던 일은 그냥 어디서 물방울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뉴얼로 다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파티클 소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릴 밑에도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다 나오게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이 전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샷도 보시면은 이런 틈새에다가 파티클들이 어디서 나올지 소스들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걔네들이 이렇게 파티클들을 내보내고, 그 파티클 내보내진 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방울 애니메이션이 여기 이렇게 인스턴싱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막 사방간대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 샷, 이것도 언더워터고, 보면은 제가 여기서 했던 역할은 시퀀스 아티스트라고 해서, 그 보시면은 마린 스노우가 사방에 다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이시지만 이 마린 스노우도 있었고, 이게 알게라는 건데, 이게 그 부유물, 마린 스노우보다 훨씬 큰 부유물들도 여기 계속 떠다녀요. 이렇게 마린 스노우는 전체적으로 다 떠다니는 애들이고, 이 알게는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그 부분에만 살짝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이 마린 스노우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뭐 한 아티스트가 맡아서 이 시퀀스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스모크도, 전체적으로 스모크도 다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퀀스를 맡아서 다 했는데, 불이 비쳤을 때는 잘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 마린 스노우하고, 여기 보면 뭐 알게들도 여기 다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샷은 이트에서 페니와이즈, 얘 이름 페니와이즈인가요? 페니와이즈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얘가 약간 침을 흘려요. 얘가 여기 보이시죠? 침. 제가 했던 것은 이 침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얘기 이 유튜브 보시고 나서는, 아 뭐야 저거 그냥 되게 간단한 거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침이 하나 쭉 나오죠. 침이 나오고, 여기서도 침이 쭉 나오고, 여기서는 크게 입을 벌릴 때 침 방울이 튕겨져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여기에도, 그리고 잘 보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침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거의 안 보이네요. 예. 하여튼 여기 이렇게 침이, 여기 침이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들이 다 침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건 이제 후디니를 썼는데, 후디니의 그레인 솔버를 썼거든요. 얘가 플립을 쓰지 않고 그레인 솔버를 썼는데, 이 솔버가 약간 커스터마이즈드 된 솔버였어요. 이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전에 스트레인저 띵 3를 이미 다 마친 상태였어서, 그때 그 끈적끈적한 걸 만들었던 솔버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얘는 뭐 저는 이 2에는 그냥 잠깐 들어가서, 얘네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 잠깐 휴가 없을 때 잠깐 들어가서 이것만 도와주고 나와서, 샷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침만 그 솔버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건 이 장면인데, 얘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쯤에서 이렇게 침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그 솔버를 이용을 했으면은 얘가 고개를 상당히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침이 막 이렇게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 그런 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냥 얘도 다른 샷처럼 적당하게 침 그냥 이 주변에서만 이렇게 흐르게 해라. 그래서 저는 이 샷은 이 머리만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머리만 살짝, 얘 머리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없이 머리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서 이렇게 침을 쭉 흘릴 때, 그럼 얘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앞에만 쭉 나오는 거죠. 걔를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인버트를 해서 보내가지고 작업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 좀비랜드 2. 여기서 제가 했던 역할은 스모크인데, 보시면 아시겠죠? 스모크 엄청나게 많죠. 스모크가 좀 분리돼 있었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몬스터, 하여튼 몬스터 뭐였는데, 얘가 지나갈 때 만들어내는 트레일 스모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는 스모크들이 있고, 앰모스피어릭 스모크라고 그러죠. 이 전체적으로 스모크가 뿌려져 있고, 이 또 좀비들이 움직일 때 좀비들이 또 스모크를 엄청나게 또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것들은 이 좀비들이 만들어내는 스모크, 좀비 더스트라고 그랬는데, 좀비 더스트하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 뿌려져 있는 스모크들, 트럭이 만들어내는 이 트레일 스모크만 다른 애가 있고, 나머지 스모크를 다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 이 셋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거의 저는 그냥 이 셋업만 돌리면은 대체적으로 제대로 나오는 그런 형태였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작업은 그냥 샷만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끝내기만 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모크가 뿌려져 있죠. 포그가
그래서 이 샷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 다 하나 셋업으로 다 끝냈습니다. 셋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후디니로 이루어졌고, 이 좀비 크라우드를 통해서 이 좀비 캐시들이 나오면은 이 발목 부분만 저희들은 다 잘라내서 발목만 그리드에서, 발목이 또 여러 개가 많아요, 좀비들이라.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어떤 형태를 띠고 움직이면 그 클러스터를 써서 클러스터를 막 이렇게 나눠주죠. 그리고 이 발목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발목 밑바닥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거리를 계산을 해서 거리가 어느 미만일 때만 여기에 이제 파티클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얘가 이제 얘가 이렇게 발이 저쪽으로 옮겨지면 파티클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 파티클 소스들을 가지고 그냥 스모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좀비 더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 스모크하고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인터랙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하죠. 플립도 마찬가지고, 플립도 물이 막 이렇게, 후디니에서는 이거를 그 디스트리뷰티드 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합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사이에서는 뭐 굳이 인터랙션이 없고 그런 시뮬레이션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앰모스피어릭 스모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지역을 클러스터를 해서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 형태가 되는 거죠. 바운딩 박스가 돼서 이 클러스터 하나가 바운딩 박스가 돼서 거기 빈 공간에 이제 이거를 그 볼륨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노이즈를 줘서 이렇게 안개 형태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걔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전시적으로 캐시를 다 배치를 하고 얘를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죠. 이 다음 샷은 이제 이 루트, 우리는 이걸 루트라고 불렀는데, 이 루트 작업도 후디니로 진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파티클 시뮬레이션으로 얘가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 집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파티클들이 이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여기를 이제 이렇게 메쉬화를 해준 거죠. 메쉬화를 하고 나서 이런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 쉐이딩 쪽에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셋업은 저희 리드한테 받았는데, 이제 리드가 한 셋업은 어디까지였냐면 파티클들이 그냥 집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거기에 클라이언트하고 슈퍼바이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이런 쉐입 형태가 나온 거죠. 뭐 어떤 애는 이게 속도가 다 다르고, 어떤 애는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고, 어떤 애는 그냥 나오고, 얘네들끼리도 이 덩클끼리도 서로 페넨트레이션이 없어요. 얘네들끼리도 막 앵겨 붙으면서 자라기도, 여기서 또 자라고,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셋업을 받아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샷에 맞춰서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다 하기 때문에 셋업을 받아서 샷 작업을 했다고 해도 그게 뭐 부족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어차피 최종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밝은 집이었는데, 먼저 이 플레이트 색깔 낮 저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덩쿨 집어넣고 파이널 컴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 이 쉐입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샷은 제가 로데오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판타스틱 비스트 2. 제가 했던 작업은 여기 보면 이제 얘하고 막 얘가 싸우죠. 얘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얘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쉴드를 만들어요. 쉴드를 만들어서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원래 제가 했던 셋업에는 이제 구름 같은 애도 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근데 얘가 이 쉴드를 팍 칠 때 여기 이제 쉴드가 다 깨지죠. 이렇게 차 유리에 이렇게 총알 같은 게 박혔을 때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 깨져요. 이게 쉴드가 다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쉴드가 복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다
복구가 돼서 다시 완전한 형태로 돌아오는데 쉴드가 깨지면서 여기 막 리플도 막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이미션도 여기 탁 부딪혔을 때 여기 이제 이미션이 생겨서 이미션도 이렇게 다 이쪽으로 전파가 되고 이런 셋업들을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 샷을 다 끝냈죠. 이 샷을 다 끝내고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갔다 왔더니만 클라이언트가 데이빗 예이츠였나 그 감독 있죠. 걔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 깨지는 거 다 빼자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그 셋업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지 황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셋업을 해서 뭔가 샷을 만들어낸 게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코디네이터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감독 이거 빼자고 그랬다. 그래서 뺐지만 저는 뭐 제가 했었던 일이고 여기 몇 가지가 남아 있긴 해요. FX가 이런 그 에미션 같은 어트리뷰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던 작업이라고 데모릴에 올려놓긴 했지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항상 설명하죠. 이거 다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 어떤 태스크들이 있었지만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다 빠졌다 하면은 다 아 그렇구나 하고 웃죠. 다 이해하죠. 예.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 막 점점 이렇게 유리가 금이 가는 그 뚜둑뚜둑 하면서 이렇게 금이 가는 원래 샷이었는데 마지막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렇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나무 디브리들이 이 쉴드를 탁 때릴 때 어차피 이 나무들이 다 이제 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인트죠. 어차피 포인트가 이 쉴드에 부딪혔을 때 이 포인트 그 위치를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했던 셋업은 볼린을 이용해서 미리 그 당시에는 그 지금 18점 버전에서 나온 그 머티리얼 프랙처 RBD 머티리얼 프랙처라는 그 노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실제 깨지는 그 쉐입 형태를 제가 만들었어야 됐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리드 그리고 또 튜브 이런 거 막 노이즈를 엄청 많이 주고 막 다양하게 카피 투 포인트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깨지는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얘가 땅 칠 때 얘를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스탬프라고 해야 될까 얘를 이용해서 이 쉴드에 셔터를 가하는 거죠. 이렇게 쉴드를 깨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가 디브리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부딪히지 않고 특정하게 왜냐면 이게 너무 다 깨져버리면 얘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숲이 정해진 위치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다가만 이제 이런 얘를 이 형태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면 얘가 탁 깨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부딪힐 때마다 스탬프기 때문에 이 형태가 다 바뀌겠죠. 그리고 얘가 깨진 다음에 어느 프레임 동안 다시 얘가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복구가 돼서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그리고 또 깨질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플이 생겨서 리플에도 그냥 리플이 이런 라인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실제 3D 상태에서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리플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미션 어트리뷰트도 여기에 딱 생기게 물론 그 이미션 어떤 레디어스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정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셋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죠. 다음 샷은 이 게이트 문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샷이었는데 이거는 플립을 이용했습니다. 플립을 이용해서 비스코스티를 이용해서 이 라바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아셔야 될 건 이 마지막 이 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작업이 아니고 프랙티컬 엘리먼트입니다. 이것도 실제 불 소스를 컴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기둥에다가만 이렇게 입힌 거죠. 이 샷들도 이것도 참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데 이 블러를 주고 디포커스를 주고 앞뒤 프레임 다 날리니까 이렇게 너무 그냥 좀 허접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 내려가는 형태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레이아웃 파트에서 미리 그 프리비지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다 형태가 나왔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얘네들을 다 맞춘 거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하는지 이렇게 어떤 건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건 천천히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작업 최초 셋업은 또 이것도 숲한테 받았는데 이제 숲이 만들어졌던 거는 이 가장 기본적인 처음 R&D였죠. 게이트가 플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만 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받아서 얘가 어떻게 이런
이게 뭉글뭉글한 형태가 되게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원래 이 게이트 지오메트리로 바뀌는 거죠. 템퍼러처를 이용하긴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얘가 원래 지오메트리 형태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놀라웠던 게 이제 이걸 플립을 사용했다는 것이 처음에 셋업을 받아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거죠. 아, 플립이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애들은 점점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원래 게이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얘도 내려오면서 원래 게이트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작업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NPC에서 했던 저스티스 리그 제 생애 처음의 영화 작업이었는데, 여기서 했던 작업은 이 사이보그 날아갈 때 이 스러스터라고 그러죠. 여기 다리 부분, 사이보그가 몸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데가 열리면은 막 다 스러스터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스러스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좀 간단했습니다. 이 스러스터 부분만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이것도 후디니로 작업했는데, 스러스터 부분만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얘 끝에다가 어떤 라인을 인스턴싱 시키고, 이 라인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피어를 넣어서, 얘가 사실 이렇게 모션 블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스피어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는 파티클들을 막 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짧은 스러스터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샷에서 보시면, 이제 다음 샷에서도 지나갈 때 간단하게 보이시죠? 이런 거. 여기서 자세하게 확 보이네요.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돼서 스피어가 인스턴싱이 되고, 전체적으로 여기 다 파티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또 길어지니까 좀 지치네요, 이것도. 다음 태스크는 이건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칼리를 이용해서 디스트럭션을 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지금 여기 부서지는 장면 있죠. 얘가 부서져서 떨어지는 장면. 여기에 따라오는 이 세컨더리들, 이 스모크, 더스트, 그리트 이런 것들을 작업했고,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 그라운드 쪽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라운드 디스트럭션은 제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샷을 올릴 때에도 항상 밑에 표기를 했죠. 이 그라운드는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여기 앞에 얘를 건크라고 그러거든요. 건크 디스트럭션만 했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헷갈리네. 이것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야 칼리를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야 칼리를 이용했고, 이 세컨더리들은 다 후디니를 이용했고, 칼리로 했기 때문에 뭐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고, 마야 칼리하고 후디니도 노드들이 있어서 칼리에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랑 이런 파티클 소스 같은 것들을 후디니에서 다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세컨더리를 만드는데,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거는 거의 처음 했던 작업이어서 후디니에 좀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이펙트들은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 스모크 만드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스모크도 만드는 게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샷, 이것도 디스트럭션을 제가 했는데, 보시면 얘가 부딪힐 때 이 벽이 부서지죠. 벽이 부서져서 이 파편들 튀어나오죠. 세컨더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 스모크, 이 세컨더리들은 제가 안 했고, 저는 메인 디스트럭션만 했습니다. 무너지는 것들. 이것도 뭐 칼리로 했습니다. 이것도 칼리로 했고, 이 스모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 캐시가 좀 잘못돼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일로가 하나가 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캐시를 잘못 퍼블리싱을 해서 여기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라이트 담당했던 애가 이것 좀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바꿀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하긴 했는데, 그런 또 비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샷은 로데오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브레이크다운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는지 컴프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추가했습니다. 원래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였는데, 이렇게 원래 이런 플레이트가 이랬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 나무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컴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작업은 후디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스캐터를 하고, 이 큰 거는 이거는 이 레이아웃 애들이 한 거고, 이런 거는 레이아웃 애들이 한 거고, 저는 이제 나머지 잔가지나 이런 잎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한 거죠. 후디니 오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들을 오션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굳이 지오메트리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이 스펙트럼, 이 프리퀀시나 이런 게 있는 이 스펙트럼만 있으면은 후디니는 여기에 스캐터가 된 포인트들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 지금 주인공이 가라앉았다가 나올 때 여기 그 파동이 더 크게 해서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쪽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그리고 거기에 스캐터를 한 포인트들은 걔네들에 따라서 이제 물결이 이렇게 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오메트리도 만들긴 하는데 걔는 매트로 이용을 하죠. 이렇게. 나뭇잎이 어떤 건 가라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건 떠 있어야 되고 뭐 이럴 테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어떤 건 흐릿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걸로 작업을 해서 여기는 후디니 오션 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PC 언더워터고, 제가 했던 작업은 MPC의 또 인하우스 툴 중에 파피라는 게 있어요. 파피. 뭐의 약자인지도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파티클의 어떤 인스턴싱을 하는 인하우스 툴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큰 지오메트리 말고 여기 보면은 적당하게 큰 데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타이밍에 맞게 이제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런 애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에셋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에셋들을 여기 이제 인스턴싱을 시켜줘서 좀 샷에 맞게 딱 떨어뜨리는 거죠. 이 작업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샷, 이 장면에는 이제 이 주인공이 괴물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장면인데,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여기서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얘가 이 플레이어건을 팡 쐈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쇼크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린 스노우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밖으로 팍 퍼져나가는 그런 샷을 이것도 마야 N 파티클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걔는 이제 특별하게 마린 스노우 인터랙션 파트였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마린 스노우 보이시죠?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데모릴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데모릴만 봐서는 와, 이거 참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했던 태스크나 이런 것들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같이 경력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데모릴 설명을 끝냈으니 얼른 두 번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